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새해 2021년 주주분들 건강하고 잘 보내시기를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년을 맞이하고 또 간만에 일요일 쉬는 시간이고 또 주식 공부를 하고 싶고 해서 GMB 코리아와 MPD 종목에 대해서 식구님께서 물려져 있다라고 해서 기업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MB 코리아는 이렇게 지난 9월 달에 큰 거래량, 이렇게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보통 신규 종목을 들여다볼 때 기업 분석을 최소 일주일 이상을 잡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밖에 못했다는 거 양해를 바라고요. 이렇게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를 터진 이유가 있겠죠. 따라서 이 얍전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한 모습을 보이고 9월 11일자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따라서 대단히 높은 확률로 이곳 만원 언저리에서 많은 개미들의 무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대규모 ITM 통합 유량 제어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4일 장 초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업체인 GMB 코리아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GMB 코리아는 현대 기아차와 979억 1573만원 규모의 IT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 정도고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수소차의 핵심 부품 수소차로도 엮여 있네요. 추가 개발 중에 있다라고 지난 10월 14일 기사화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주요 부품을 납품 중인 GMB 코리아가 관련 핵심 부품을 추가로 개발 중에 있다. 이에 최근 수소전기 트럭 수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발 수혜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4일 현대차는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디지털 프리미어를 열고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향후 수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유럽에 2025년까지 1600대, 많은 수는 아니네요. 2030년까지 25,000대, 앞으로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수출하겠다는 로드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년 내에 200kW급 연료전지 2기를 탑재한 신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MB 코리아는 현대차의 수소차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 중이다. 16일 GMB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9월 현대 기아차와 체결한 통합 유량 제어 밸브권은 가솔린,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며 현재 납품 중인 부품 외에도 수소차 관련 추가로 주요 부품을 개발 중이며 납품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전기 트럭을 양산한 자동차 기업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유일한 형편이다. 현대차는 1988년부터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현재 30년이 지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유럽에 1600대 정도, 너무 적은 규모죠. 지난 10월 액시언트 FCEV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했고 이 중 7대를 스위스 물류 기업에 인도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적재함 탑재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안에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2개의 수소연료
연료 전지로 구성된 190kW급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과 제곱 476마력의 힘을 내는 구동 모터가 장착됐다. 외부 공기 온도에 따라 8에서 20분 수소를 충전하면 대략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 10월에는 수소차로 엮여 있는 모습. 그래서 홀딩 시키는 모습이고요. 이때는 어쨌건 9월 11일 그리고 14일 날 상한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 물량은 매집 물량. 누군가가 장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나왔던 것은요. 이때의 기사를 찾아보니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현재 GMB 코리아를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총 주식수가 19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가 56.34%인데 대주주를 확인해 보니까 또 역시 대주주를 보게 되면요. 기업 분석을 오래 하고 한 종목 정도 해야 되는데 신년이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봅니다. 참, 예. 여기에 보면은 구교성의 15인이 58.98% 지분율이고요. 그런데 외국인도 58%이고 이렇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외국인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56% 정도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 매출을 보게 되면 2017, 18, 19년도에 매출은 4,700억 원에 해당되고 영업이익은 2019년 정도에는 85억 원. 그런데 지난 1분기 이를 제외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지속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단기 순이익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유보율은 대단히 빵빵합니다. 2171%라고 한다면 대단히 우량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올해는 적자이고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고요. 2019년도까지는 1.78%의 영업이익률에 해당합니다. 유보율만큼은 빵빵한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108%는 110%, 13%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성장 동력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때의 대량 거래가 요날에 상한가 친 다음 날의 대량 거래가 대략 어느 정도냐고 한다면 1560만 주가 터졌습니다. 총 주식수가 조금 전에 봤듯이 1900만 주 중에서 1700만 주가 터졌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있는 기사 내용과 더불어 본다라면 롤링을 하면서 이곳에 개인들의 무덤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8,500원에 최근 11월과 12월 초에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이 GMB 코리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곳 최소한 10,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으로 이곳 10,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 이곳이 개미 무덤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요. 지난 9월 달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움직임이네요. 이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이죠. 이곳 대략적으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이곳 10,000원짜리죠. 요 10,000원을 돌파하는 상황,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곳 10,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곳은 전부 다가 세력의 물량, 리딩자의 물량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넘긴
이렇게 상한가를 하면서 이 물량을 고스란히 여기에 던지면서 여기 개인들의 무덤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GMB 코리아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돌파해야 된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서 나오면서 이곳을 돌파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오랜 기간 묶여 있을 수도 있다. 저라고 한다면 이 전고점 여기 8,500원 요 자리에서 그냥 만원에 샀을지라도 일부 손절이라든지 줄여서 다른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MPT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로 3월 달에 상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 종목으로는 보게 되니까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MPD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강명구 MPD 대표이사는 2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 간담회를 열고 628광 다이오드 OLED라고 그러죠. 현재 OLED는 성장성이 가능합니다. 재테크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하는 MPD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MPD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핵심 부품을 생산한 전자제품 전문 기업이다. 주로 OLED 스마트폰 연성회로 기판 실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구개발은 안산 본사, 완제품의 양산은 중국 천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MPD는 업계 최초로 전기적 특성검사 자동화 설비, 테이프 부착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해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고요. 또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등 전략적인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 강 대표는 OLED 디스플레이가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되며 향후 시장의 수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OLED는 현재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으로 베트남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기존 설비 성능 향상을 위한 라인 교체 등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3, 4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69억 원, 206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고 총 공모 주식수는 755만 주, 희망 공모가 범위는 5,400원에서 6,000원대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400억 원에서 470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재 MPD는 총 주식수가 2,153만 주, 최대 주주가 64%를 보유한 1,380만 주, 유통물량은 773만 주에 해당됩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 올해 작년이죠.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3분기에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고 유보율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어서 보통 유보율은 600%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MPD의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인 매출과 OLED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MPD는 3월 달에 신규 상장주고요. 여기에서 6,000원 바로 아래에서 큰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고 현재 4,330원. 따라서 이 종목도 이곳을 잘해서 돌파하는 거래량이 많던 적던 이 6,000원대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그러면 동반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곳에 전부. 따라서 최선 5,500원, 6,000원대를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이곳을 돌파해줘야
그것의 키포인트는 바로 매출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MPD는 GMB 코리아보다는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MPD는 현재 신용 시장은 3.15%이고요. 외국인 지분 보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3% 이상까지 보유할지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안 든 932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최근 MPD의 실적 부분을 연결 기준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2017년, 18년, 19년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장하기 위해서 페이크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어쨌건 이 데이터로에 의한다면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지난 3월 넷 쿼터를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다시 3분기에서는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따라서 3분기의 영업이익이 50억 원, 2분기의 영업이익 적자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성장성이 아직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4분기와 내년에 5월에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은 250에서 점차 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768%라고 한다면 괜찮다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도 좀 괜찮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7%, 6%대에서 8%대. 현재 올해에 보게 되면 맞죠? 3분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7.62%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2분기는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따라서 MPD는 긍정적인 흐름이고 투자 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지속적이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면 좀 더 기업 분석을 더 통해서 주주분들께서 더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4,330원이고요. 지난 수요일의 거래량은 33만 8천 주. 유통물량이 770만 주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요걸 5,500원과 6,000원대를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성장할 수가 있다. 기천만원, 기천억에 2천억 이 정도 값의 충분한 상승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연구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업 분석을 많이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새해 오늘이 이제 연휴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시무식이 시작이 돼서 개장 시간이 10시에 해당됩니다. 9시에 개장이 안 된다고 휴대폰이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시에 개장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휴일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2021년 투자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